홀 지배인 오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화 등롱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저 노인 설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의 시선 끝에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 이명우가 있었습니다. 설마요. 예약도 없이. 직원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명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곧장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씨, 뭐야. 저 차림으로 여길 들어온다고? 직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잘 훈련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모든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화장실만 잠깐 쓸 수 있겠습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예약 손님 전용 공간입니다. 외부인 이용은 불가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별채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잔잔히 흐르던 음악 소리가 끊긴 듯 대청마루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장화 끝에 묻은 흙물이 돌계단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서는 내 뒤로 바스락거리는 한복 치맛단 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한복 앞치마를 단정하게 맨 젊은 직원, 정다래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얇은 종이컵 위로 가느다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해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지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자 뼛속까지 차가웠던 손이 녹아내렸습니다. 혀끝에는 아무 맛도 없었지만 그 온기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다래 씨, 규정부터 지키세요.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을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정다래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비가 거친 잔디에서는 흙냄새가, 주방에서는 간장과 참기름 향이 옅게 퍼져나왔습니다. 오래전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던 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려왔습니다. 내 이름은 이명우, 72. 시골 마을회관 옆 작은 부엌을 지키는 남자였습니다. 새벽마다 장갑을 끼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남은 무와 배추, 파와 마늘을 싸게 사왔습니다. 돌아와 연탄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담가두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가 먼저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락거렸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작은 합주가 이 집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소금은 조금만, 무 맛이 달아서 좋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국 끓여요? 내일도 끓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앉아서 드세요. 한 손에는 국자, 다른 손에는 이름이 적힌 수첩을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국물을 먹고 간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배고픔과 함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면 국물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15년 전 이곳은 이름도 없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동업자 강태수가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리 꿈 잊지 맙시다. 배가 고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집. 맞습니다. 나는 나무 도마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첫날 상 위에 올린 건 이름 없는 맑은 국 한 그릇, 제철 나물, 그리고 갓 지은 밥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남긴 여긴 좋은 집이 되겠네요 라는 말은 그 어떤 상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손님은 늘었고 별채가 생겼습니다. 예약은 가득 찼고
가격표는 두꺼워졌습니다. 상은 화려해지고 사진은 더 잘 나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문지방이 반들거렸습니다. 그 반들거림은 보기에는 예뻤지만 그 위에서 내 마음은 자주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나는 주방의 불을 강태수에게 맡기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오래도록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그 집을 일주일 동안 다른 차림으로 찾았습니다. 낡은 운동복, 수수한 셔츠, 일용직 작업복, 문은 늘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는 접시가 부딪히며 울렸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돌을 때렸습니다. 어느 날 유모차를 밀고 들어오려는 젊은 부부에게 직원이 말했습니다. 유모차는 안으로 들이기 어렵습니다. 동선이 복잡해집니다. 정다래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안쪽 넓은 자리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오세린의 시선이 얼음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좌석 운영은 제가 판단합니다. 정다래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총괄 조리장 백진우의 목소리가 환풍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얇게, 색은 선명하게, 반짝이게. 사진 먼저 봤습니다. 오늘 별점 떨어지면 다들 책임입니다. 그 말 끝에 누군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수증기가 아니라 말라붙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뒷문 쪽에 서서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그때 젊은 조리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냄새가 익숙해서요. 전에 주방에서 일하셨어요? 오래전에 불을 처음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조리사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이 아직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저녁 식당 앞에는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다래가 대기 의자 하나를 끌어와 내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무릎이 불편하시죠? 오세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상석 의자입니다. 대기 손님 보입니다. 나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 강태수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언론사 기자가 옵니다. 상 받은 이야기로 취재합니다. 실수 없게. 오세린이 바로 받았습니다. 기자 자리는 밝은 별채로 배치했습니다. 사진 잘 나와야 합니다. 백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시그니처 상차림, 접시는 더 크고 공백을 살려서 장은 한 방울만. 그림처럼. 나는 유리 너머의 그 말들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달랐습니다. 비가 그친 늦은 오후 나는 오래된 검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쪽에는 오래전 묻었던 기름때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은 닳아 반들거렸고 거울 속의 눈빛은 오래전 주방의 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정다래가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르네요. 오늘은 문을 열 때입니다. 오세린이 정중히 인사하며 나를 막아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 성함 알려주십시오. 강태수를 만나야 합니다. 대표님을요? 약속 없이는 어렵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홀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주방 옆 복도로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쪽은 직원 구역입니다. 곤란합니다. 오세린이 다급히 막아섰지만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불은 아직도 왼쪽에서 먼저 붙입니까? 오세린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명우.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시는 분입니까? 강태수는 깊게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서십시오. 오늘의 첫 손님입니다. 이 집을 처음 만들던 사람, 우리 집 첫 번째 셰프, 이명우입니다. 접시가 덜그럭하며 흔들렸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홀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명우, 72. 오래전에 이 집에 불을 올렸습니다. 오늘 문 앞에서 다시 배고픔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집은 이미 맛을 잃은 집입니다. 오세린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맞받았습니다.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나 들이면 무질서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품격은 굶주린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접시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백진우가 손을 들었다가 이내 내렸습니다. 손님은 가격만큼의 경험을 원합니다. 그 기대를 충족하려면 선별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길은 더 비싼 그릇이 아니라 더 따뜻한 국물입니다. 나는 주방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단 한 그릇만 내봅시다. 사진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삶을 위한 그릇을. 강태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취재가 있습니다. 영업 마감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취재보다 먼저 기록되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고 노인이 앉는 장면. 그리고 모두가 같은 속도로 숟가락을 드는 장면 말입니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조심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정달해였습니다. 곧 젊은 조리사가 뒤따랐습니다. 몇몇 손님도 손뼉을 보탰습니다. 박수는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선을 넘을 용기가 공기 사이로 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씻고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 칼은 젊은 조리사가 잡았습니다. 먼저 끓이지 말고 먼저 쉬게 합시다. 불을 낮추고 기다립시다. 백진우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문이 밀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 그릇만. 오래 끓여서가 아니라 오래 기다려서 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환풍기가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냄비에서는 작은 거품이 오르며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멸치와 무, 파가 아주 작게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젊은 조리사가 코끝을 킁킁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냄새, 어릴 적 저녁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을 접시에 담읍시다. 오늘은 사진 대신 기억을 올립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맑은 국이 담겼습니다. 얇은 김이 고요히 깔리며 퍼져나갔습니다. 홀 중앙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뜨거운데 달아요. 아이의 엄마가 눈가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 나요. 이름이 없었죠. 그냥 집맛. 오세린의 손목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만의 일로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규정에 맞추지 맙시다. 모퉁이마다 그릇 하나씩 늘 따뜻하게. 그 말에 강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 혼자 버티느라 많은 걸 놓쳤다. 손님이 늘자 문턱을 올렸고 불을 키우느라 마음을 줄였다. 방금 아이가 숟가락을 드는 속도를 보니 알겠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문을 잠시 닫고 모두 대표실에 모였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바꿉니다. 문턱을 낮춥니다. 낮 시간에는 문턱 없는 운영. 아이와 어르신 자리를 상시로 두고 작은 부엌을 하나 더 내어 담백한 국과 밥을 늘 준비합니다. 오세린이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브랜드가 무너집니다. 상류층 손님이 떠나고 별점이 떨어질 겁니다. 백진우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별은 밤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눈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 아이처럼. 정달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낮 시간 문턱 없는 운영, 제가 맡겠습니다. 대기 안내는 직원 모두가 번갈아 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먼저 앉을 자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태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린, 반대 근거를 정리해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루만 해봅시다. 숫자는 내가 책임집니다. 오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유모차가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는 문턱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잠시 놀랐지만 곧 상위에서 피어오르는 김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햇볕이 따뜻합니다. 정달애가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오래 잊은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의 손등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주방에서 백진우가 말했습니다. 소금은 한 줌 덜어라. 국물은 한 번 쉬게 해라. 빨리 끓이지 마라. 불길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낮아지고 손놀림이 느려졌습니다. 접시 3장이 모여 한 장의 밥상처럼 놓였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 몇몇 손님이 불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식사를 원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불편합니다. 강태수가 먼저 나서서 답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조용한 별채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문턱 없는 시간에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달애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불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3대가 함께 오겠다는 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고 싶다는 아들. 아이에게 국물 맛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는 엄마. 예약란의 글씨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오세리는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늘 규정과 품격을 앞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이가 국을 먹으며 말한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뜨거운데 달아요.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결국 그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달게 하는가? 무엇이 진짜 맛인가? 새벽 시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물을 골랐습니다. 옆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는 단단해야 해요. 그래야 국물이 맑고 달지요. 오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장바구니에 물을 담았습니다. 마을에 간 작은 부엌에서 그는 어르신들과 함께 국을 나눴습니다. 서툴게 국자를 들고 있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금은 너무 빨리 넣지 말아요. 무가 먼저 단맛을 내야 해요.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손끝은 어색했지만 국물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물을 왜 먼저 넣어요? 오세리는 잠시 멈추었다가 할머니가 해준 말을 조심스럽게 되뇌었습니다. 무는 마음을 달게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앉은 그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국물을 마신 사람들의 이름, 얼굴, 웃음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글자마다 김이 서려 종이가 은은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홀 한가운데에 오세린이 섰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보다 규정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사람이 만들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손님의 이름을 먼저 외우겠습니다. 특히 천천히 걷는 분들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정다래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같은 온도였지만 그 빛은 훨씬 더 부드럽게 번져나갔습니다. 정원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작은 화분과 나무 도마 그리고 맑은 그릇들이 차분히 놓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와 함께 나란히 손을 씻었습니다. 백진우가 앞치마 끈을 풀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웁니다. 저는 화려함을 가르쳤고 여러분은 따뜻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릇마다 같은 양, 같은 속도, 같은 눈높이로 국을 담았습니다. 강태수가 마이크도 없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테이블은 한 집입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이름이 달라도 한 집입니다. 바람이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합창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대문 옆에 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낮 시간 문턱 없는 운영 중. 아이 웃음 환영. 지팡이와 유모차 환영. 처음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곧 조용히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매출표의 숫자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예약란에는 새로운 메모가 하나둘 쌓였습니다. 어머니 생신상을 여기서 차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장맛을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강태수는 매출표 옆에 작은 점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숫자는 사람의 온도다. 백진우는 주방 칠판에 분필로 적었습니다. 오늘의 마음 2숟갈 더. 정달에는 손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오세리는 천천히 걷는 손님을 먼저 앉혔습니다. 불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불 앞에 선 사람들의 눈빛은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점심 몇몇 손님이 불만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불편합니다. 정다래가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조용한 별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도 배가 고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불편은 대화로 풀렸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홀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릇 위로 고요히 김이 올랐습니다. 문 닫는 시간 나는 빈 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등을 쓸자 나무결이 고요히 손끝을 스쳤습니다. 정다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래 앉아 계셔도 됩니다. 문 닫는 시간은 마음이 정할 때 닫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국물은 어땠습니까? 정다래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람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의 문 닫는 소리는 더 이상 칼날 같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부터 부드럽게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노을이 간판에 걸렸습니다. 문 앞에서 작은 아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국물 있어요? 있지. 이름 없는 국물, 마음 있는 국물. 아이는 손을 흔들며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강태수가 문을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오늘 문턱은 낮게, 마음은 높게. 주방에서 백진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국물 쉬게 해라. 불은 낮게, 손은 따뜻하게. 정달에는 대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구든 배가 고프면 들어오세요. 나는 느릿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초대는 짧고 환대는 길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의 걸음은 빠르고 마음이 고픈 사람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이제 이 집은 그 걸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은 제자리에서 타오르고 그릇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사람은 서로를 향해 앉습니다. 내가 처음 꿈꾸었던 집이 드디어 진짜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낮 시간의 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대청마루 한쪽에는 작은 책장이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 그림책과 글자판이 가지런히 꽂혔습니다. 별채에는 온돌방 하나가 조용한 쉼터로 남겨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곳에서 누워 쉬다가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차림은 더 간결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사라지고 계절의 색이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봄에는 두릅과 냉이, 여름에는 애호박과 가지, 가을에는 버섯과 연근, 겨울에는 무와 시금치가 올랐습니다. 사진이 덜 나와도 좋습니다. 백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김은 더 잘 납니다. 나는 한쪽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씩 찍었습니다. 오늘 배를 채웠다는 표시, 오늘 마음을 채웠다는 표시였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모여 그날의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늦가을 비옷을 걸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예약은 못했습니다. 오세린이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문턱 없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잠시 떨군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저녁을 여기서 먹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그날 국물 향을 또 맡고 싶어서요. 곧 상 위에 맑은 국이 올랐습니다. 얇은 김이 잔잔히 깔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 위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주방에서는 매주 하루를 비워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백진우는 저에게 장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백진우에게 상의 균형, 색의 조화, 온도의 섬세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젊은 조리사들은 서로의 손끝에서 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지금은 칼이 급합니다. 지금은 국이 숨을 쉽니다. 지금은 불이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맞추는 신호였습니다. 맞추어진 마음은 음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달에는 손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김순자 어머님, 오늘은 연근조림 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최유진 어린이, 오늘은 호박전을 조금 더 얇게 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은 환히 밝아졌습니다. 이름은 곧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환대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은 더 천천히, 더 조용히, 더 깊게 차려졌습니다. 밤늦게 강태수와 함께 대청에 앉았습니다. 등 뒤로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나도 겁이 많아졌다. 강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판이 무서웠고 숫자에 매달렸다. 그런데 오늘 숫자 옆에 이름을 보니 알겠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필요하지. 다만 숫자만 남으면 밥이 식는다.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밥이 뜨겁다.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약속하자. 문턱은 낮게, 마음은 높게. 우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향은 조용히 퍼졌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 초입, 분주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단체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 몰려든 손님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아이 울음은 계속되고 밥은 아직입니까? 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방의 리듬은 흐트러졌습니다. 칼질은 엇박으로 부딪히고 전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끓던 냄비는 넘칠 듯 흔들렸고 목소리와 발소리가 서로 섞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규정을 드릴까요? 마음을 드릴까요? 정다래가 깊게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규정으로 돕겠습니다. 오세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방을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따뜻한 차를 드리겠습니다. 상이 늦어지면 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을 보면 기다림이 덜 길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조용한 방이 마음을 가라앉혔고 차의 향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김이 식탁 위로 번져 오르자 목소리들이 하나둘 낮아졌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모두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닦을 때 흔들리던 빛이 물처럼 고요히 흘렀습니다. 문은 제때 닫혔습니다. 그러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어제와 다른 자리에 옮겨 있었습니다. 별은 밤마다 달라졌지만 길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저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오늘도 배를 채운 이름, 오늘도 마음을 채운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자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김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먼저 불을 올렸습니다. 물을 올리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주방이 고요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조리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먼저 끓이지 않고 먼저 쉬게 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 먼저 숨을 쉬어야 말을 한다. 국도 먼저 숨을 쉬어야 제 맛을 말한다. 젊은 조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 맛을 한 숟갈 더 배워가겠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국물 있어요? 있다. 이름 없는 국, 마음 있는 국.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제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먼저 배부릅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상차림을 완성했습니다. 바람이 격자창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등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숟가락 소리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의 호흡과 상의 온도가 서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턱은 낮았고 문살은 단단했습니다. 낮은 문턱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단단한 문살은 상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같은 속도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의 온기로 서로를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꿈꾸었던 집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낮은 문턱과 따뜻한 국물처럼 우리 삶도 결국은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게 배부르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삶의 이야기, 사람의 향기가 담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